자, 이번에는 투플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이름을 입력하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그 리스트 투플에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제인 이 예제를 잘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강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 소스 코드를 보면서 그대로 입력을 하고 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이미 투플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성씨 세 가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각각 1111, 22, 3333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입력을 하면요. 자,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이름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를 알아내서 그 알아낸 인덱스를 이 폰에다가 적용을 하면 전화번호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임즈에 보면은 index라는 그 함수가 있었죠. 이 투플에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 해당 이름의 인덱스를 리턴해 주죠.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id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을 그대로 하면 되죠. 자, 여기 제가 콧다운표를 이 따옴표 안에 썼는데요. 그래서 바깥쪽을 이중 따옴표로 해줬습니다. 자, 여기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자, 이중 따옴표로 구색을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첫 번째 요 변수를 여기에 출력하고요. 요 변수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합니다. 전화번호는 여기서 찾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김이라고 입력하면 김씨의 전화번호 알려주고요. 이씨를 해주면 이씨의 전화번호 알려주고, 박씨를 해보면은 박씨의 전화번호를 잘 알려줍니다. 자,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튜플에 들어있지 않은 KO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value 에러라고 해가지고 튜플 인덱스 x에 제가 KO를 넣어줬는데 x는 not in 투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인덱스 함수를 적용하면 value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에러가 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index라는 함수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name이 그 names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미리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코드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
name이 우리 in이라는 그 명령 배웠죠? 자, names 안에 name이 들어있다면 그때 이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라면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나 출력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KO를 누르면 not registered name이라고 잘 알려줍니다. 원래 것도 잘 동작을 하죠. 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이 names라는 튜플에 이름을 소문자로 하지 않고 전부 다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할 때 대문자로 입력하지 않고 뭐 소문자로 입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입력할 때 실수로 그 스페이스 공백을 띄운다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다 바꿔주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대문자로 제대로 입력을 하면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등록되지 않은 이름으로 나오죠. 자, 또는 뭐 실수로 이렇게 공백을 띄우고 입력을 해도 역시 등록되지 않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앱이 있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고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 문자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도 객체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따옴표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dir을 해보면 그 함수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함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언더바 두 개를 붙여서 len이 있고요. 자, 이런 함수가 문자열 객체에 그 들어있기 때문에 그 파이썬에서 len이라는 명령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 외에 그 인코드라는 명령도 있고요. 함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count, 뭐 find라는 것도 있고요. 뭐 join, split, 뭐 strip, upper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방금 그 만난 문제에 대해서는 upper 대문자로 바꾸어주는 이런 함수를 적용을 하고요. 또 그 앞쪽에 공백이 들어갔는데 뭐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공백을 없애주는 strip이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이 제공하는 함수들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은 A는 다음과 hello world라는 문자열입니다. 자, 이때 len 하면은 12를 출력해 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백도 포함합니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find라는 명령 함수가 있었는데요. find에다가 w5를 이렇게 그 넣어주면 7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A라는 문자열에서 문자열 객체에서 W5를 찾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있죠? 그러면 요 찾아진 그 인덱스를 돌려줍니다. 남깁니다. 0, 1, 2, 3, 4, 5, 6, 7. 예. 그래서 요 문자열이 시작하는 인덱스 7을 남겨줬고요. 그다음에 스플릿이라는 또 함수가 있는데
따옴표 안에 콤마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줍니다. 자, 대괄호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리스트 객체죠. 다음번에 배울 리스트 객체고요. 자, 콤마를 기준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다시요. 이 따옴표 안에 콤마를 넣어주면 이 콤마 문자열에서 콤마를 기준으로 이것 문자열을 그 나누어서 리스트에 원소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자열에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점 조인이라고 써줬는데요. 요거 자체가 문자열 객체죠. 문자열 비어있는 문자열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객체는 어떤 함수를 갖고 있다고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조인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조인에 이거를 입력으로 주는 거죠. 이런 리스트를 입력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조인이 하는 것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줍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수행하고 나면 이 녀석이 새로운 문자열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실행하고 나면은 얘가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요 두 개는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 함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A는 헬로 월드 문자열 객체고요. 여기에 스트립을 적용해 봤습니다. 스트립.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특별히 바뀌는 점이 없네요.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여기 실수가 지워진 것 같습니다. 요 사이에 제가 공백을 넣어 뒀었는데요. 요 공백이 사라지게 되고요. 사라지게 해줍니다. 공백을 벗겨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A 어퍼라고 해주면은 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백이 들어있던 거였는데 이 공백을 없애고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려면 다음과 같이 a.strip 하면 공백을 없애주겠죠. 자, 그리고 그거를 b에 다시 자, 이렇게 하면은 그 공백을 없앤 새로운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만들어지는 거를 b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b.upper 하면은 요 소문자로 된 그 문자열 객체가 대문자로 구성된 문자열 객체를 또 새롭게 생성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b라는 객체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라는 객체가 참조하는 것은 대문자 헬로 월드 문자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요 함수들을 문자열 객체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적용했을 때 그 결과물도 새로운 문자열 객체가 됩니다. 자, 요 말인데요. 문자열 객체의 함수를 호출하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자리에 문자열 객체를 남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쓰여질 것을 이렇게 한 줄에 해도 잘 동작을 합니다. A.strip. 자, 그럼 양쪽에 공백을 없앤 새로운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문자열 객체니까 어퍼라는 함수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b가 가리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요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실행시키고요. A는 hello. 자, 이렇게 앞뒤로 공백을 좀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공백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때 스트립을 하면요. 양쪽에 있던 공백이
벗겨집니다. 사라지고요. 자, A 자체는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A 스트립을 하면은 공백이 없어진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문자열 객체에 어퍼를 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대문자로 된 헬로 월드 문자열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이름에 대문자만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입력을 그 소문자로 하거나 또는 앞뒤로 칸을 띄운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스트립이랑 어퍼를 적용하면 이 네임은 항상 대문자, 앞뒤 공백이 없는 그러한 대문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잘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 반복되지만 이 코드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받은 것을 네임을 일단 스트립을 해서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어퍼를 해서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거를 다시 name이라는 변수가 참조하도록 할당 연산자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앞에 공백을 띄우고 KIM이라고 해도 김 이렇게 출력이 잘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처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출력되는 그 이름이 대문자 킴 이렇게 나오면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앞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뒤에는 소문자로 바뀌어서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력하는 부분에서만 우리가 고쳐주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 첫 글자는 대문자로 찍어주고요. 나머지는 소문자로 찍어줘야 되니까 여기 네임의 0번 인덱스, 네임의 0번 인덱스가 여기 KIM이었다면 여기 K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그 1번부터 끝까지 1번부터 끝까지 1번부터 끝까지는 이름에 해당될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문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로어를 적용하면 소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화번호는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할 게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거기 이 따옴표 안에도 중괄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요. 대응되는 것 첫 번째 거는 0번, 두 번째 거는 1번, 세 번째 거는 2번 이렇게 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임의 첫 번째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네임의 두 번째 인자부터 끝까지는 얘는 소문자로 이렇게 동작을 시킵니다. 자, 줄이 넘어갈 때는 이런 기호를 넣어주면은 다음 줄에 써도 한 줄로 이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역슬래시고요. 자, 얘는 대문자로 해주고, 자, 1은 두 번째 녀석은 소문자로 출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세 번째니까 2라고 인덱스를 주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류가 있었네요. 점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자, KIM이라고 해주면
내부적으로 대문자로 바꿔서 매칭을 해주죠. 매칭을 해주고 인덱스란 함수를 통해서 매칭을 해주고요. 출력은 K만 대문자, 소문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예쁘게 보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것을 앞으로의 그 개선 방향에 맞게 조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고쳐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잘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별도의 그 함수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넣어서 그 찾으면은 그 결과를 보여주니까 함수 이름을 search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칸을 뭐 띄우든 안 띄우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 줄에 있는 공백을 다 무시하고 한 줄로 인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치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네, 원래처럼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이때 요 인풋 부분은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함수 내에서 그 search라는 기능 자체에서 어떤 입출력을 하는 것보다는 얘는 찾는 거에 집중을 하게 시키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고 그럼 여기에 name을 넘겨줘야 되겠죠. name을 넘겨주고 여기 name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잘 동작하겠죠.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잘 동작합니다. 자, 이때 이 search라는 함수가 잘 찾았을 때는 찾은 그 인덱스를 남겨주고요. 잘 못 찾았을 때는 none을 남겨주도록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그럼 얘가 뭔가 값을 리턴을 받을 텐데요. 만약 idx가 none이 아니라면 잘 찾은 거죠. 예, 잘 찾은 거니까 이 출력하는 부분도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만약 none이 아니라면 none이었으면은 잘 못 찾은 거죠. 예, 잘 못 찾은 거니까 이 부분도 이 부분의 코드를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바꾸고 바꿔오면은 이 search라는 함수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요. 있으면 그 index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를 찾아내고 인덱스를 리턴해 줬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잘 동작합니다. 예, 없는 거에 대해서는 not registered name 잘 출력을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번거로워 보이는데
이게 여기서는 뭐 사람 이름이랑 전화번호 정도밖에 출력 안 해주지만 출력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별도의 함수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뭐 한 명 아이디를 주면은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search 한 다음에 def print 1 idx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요 idx가 필요하죠? 예,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잘 동작하고요. 예, 등록 안 된 걸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고, 자, 이렇게 이제 코드를 바꿔놓으면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모든 그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print all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names에 그 들어있는 그 사람 이름이 몇 개인지를 알아내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인덱스는 이제 0부터 쭉 그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names의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름을 하나씩 끄집어오고 찾아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되지만 그거는 찾는 과정이 번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많은 수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하면 찾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전체를 다 출력할 때는 인덱스를 차례대로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해주면 별도의 찾는 과정이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입력을 받고 검색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rint all이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씨를 찾아주고요. 여기 뭐 잘못됐네요. 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인덱스를 가지고 네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임을 제대로 안 가지고 왔었네요. 자, 네임은 names의 인덱스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실수를 정정을 했습니다. 자, 김씨 검색한 결과를 출력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3명을 차례대로 전부 다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못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출력을 다 해줬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코드를 처음부터 제가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함수로 바꾸어 나가는 연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클래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변수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name과 폰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거를 사용한 함수가 search, print1, printall이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은 printall에서는 names가 사용되고 있고요. print1에서는 pons, names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search에서도 역시 name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 이 세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랑 이 변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자, 여기서 좀 작업하기가 좀 불편한데요. 예, 이왕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4칸씩을 다 띄워줍니다. 자, 4칸씩을 다 띄워주고요. 자, 이것들을 묶어주는 방법이 클래스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죠. 예, 클래스라고 입력을 하고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폰이라고 하겠습니다. 폰북이라고 할까요? 네, 폰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콜론. 자, 그런데 이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def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self라고 해주고요. 여기도 셀프로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세 함수에 대해서도 맨 앞에 셀프를 다 넣어줍니다. 셀프를 넣어주고요. 또 여기도 역시 셀프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names랑 폰즈가 사용된 곳에 다 셀프를 붙여줍니다. 셀프를 붙여주고요. 여기도 names가 있으니까 셀프를 붙여주고요. 또 여기 또 쓰였죠? 네, 셀프를 붙여줍니다. 여기 폰에도 셀프를 붙여주고요. 프린트 올에서도 셀프를 붙여줍니다. 자, 다 붙여졌죠? 자, 여기 한 군데 빠진 게 있는데요. 프린트 all이라는 함수도 지금 폰북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죠. 안에 있고요. 프린트 1이라는 게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거를 지칭할 때 여기 셀프를 붙여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린트 1이라는 함수는 앞에 셀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폰북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프린트 1이라는 함수를 실행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만큼이 폰북이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서치를 쓰려면 폰북이라는 객체가 하나 있어야 되죠. 자, 폰북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자, 폰북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객체를 소문자 폰북이 참조하도록 할당 연산자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생성하는 요런 코드를 적어주면 폰북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요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했습니다. 자, search라는 함수는 이제 폰북 안에 들어있는 함수죠. 점을 붙여줘서 search를 사용합니다. 자, print1이라는 함수도 폰북이라는 것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해주고요. printall도 역시 폰북 안에 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코드를 바꿔줬습니다.
잘 동작을 하죠. 예, 없는 이름을 넣으면은 not registered까지 잘 나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그 아주 간단한 전화번호부를 작성해 봤는데요. 그 따지고 보면 그 검색 기능이랑 그 출력 기능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제를 기반으로 다음에 리스트를 배우고 나서는 그 입력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되니까 본 예제를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